문화재가 크게 두 가지 장르로 나눠져 있어요. 맞죠? 맞지? 뭐랑 뭐야? 뭐랑 뭐야? 그치, 문학이랑 문법이지. 근데 문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억나요? 문학은.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거니까. 문학은 크게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까? 그건 네 가지로 나눌 때. 얘는 알 것 같은데? 뭐라고? 고전이랑 현대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 현대문학 파트에서 나왔던 거고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현대문학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문제로? 현대 나왔으면 고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갖고 왔어요. 고전문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시험범위가 현대시랑 현대소설이었던 것처럼 고전시가 있고 고전소설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전시, 그 다음에 고전시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두 종류를 들고 왔어. 그게 그 문제야. 그렇지?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이번에 한국사 시험 봤잖아. 너.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그치? 고조선 다음에 나라 어디야? 삼국시대. 생각해봐. 요 시대에는 문학이란 장르가 있었게 없었게 하네요. 있을게 없을게 연기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 쓰는 문학은 아니었었고 그 시대 때 불렸던 노래 있지. 그 노래를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문학으로 보기로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가은아 이거 이 시대에 불렸던 노래 이름 뭐게? 기억이 나지? 막 기억이 날 것 같지? 연우야 기억이 막 날 것 같지? 그치, 고대가요예요. 고대가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안 와닿는데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익숙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객관적 상관물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왕이 아내가 2명이었다.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두 번째 아내를 쫓아냈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지원아 기억나? 쫓아내고 차이고 와가지고 꾀꼬리 2마리 보면서 슬프다 했던 것도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안 나지? 기억나? 그러니까 그게 고대가요였어요 사실 그 작품이. 여기까지 이해돼? 기억이 안 난다고? 꾀꼬리 썰이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나지? 그래서 요 시대까지 불렸던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하고 요거 내용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긴 시가 아니었거든요. 이때는 고대가요라는 걸 배웠고 삼국시대가 어떻게 되게요? 한국사 삼국시대 나오면 그치, 통일신라 나와야 돼. 통일신라 시대 때는 문학 작품이 주로 뭐가 쓰여졌게요? 어머나 향으로 시작하네. 향가가 쓰였어. 혹시 중학교 때 제망매가 배워본 적 있어요? 있지? 한 번 있어? 제망매가가 향가거든. 들어봤어? 나랑 같이 했잖아. 기억나? 너 기억 안 나지 민기? 너랑 같이 했잖아. 지우야 알아? 향가가 뭔지? 네. 향가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딱 쓰려고 했는데 글자가 있게 없게 우리나라만에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자를 빌려와서 써요. 그렇게 쓴 문학 작품이 향가예요. 여긴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제 통일신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가야요? 발해. 그치. 발해 다음은 고려. 후삼국 세우고 그 다음 이제 고려. 딱 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학에서는 조금 핵심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도 노래가 있었게 없었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고려 소교? 혹은 고려 가요라고 하는데 고려 소교가 맞는 편이야.
고려소교라고 쓸게요. 고려소교가 있었어. 근데 이 고려소교는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어. 뭐냐면은 봐봐. 한가 한자로 쓰는 거잖아. 너희 한자 잘해?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쓸 수 있었을까? 아니지. 그럼 한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의 계층은 높았게 낮았게? 높았어요. 근데 고려시대가 되니까 고려소교, 다시 말해 이 노래를 부르는 창작층이 평민. 이게 좀 특이한 특징이죠. 평민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됐지? 그럼 지금 생각해봐.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주제가 뭐인 것 같아? 뭘 것 같아?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막 재밌게 하는 얘기인 주제가 뭐야? 또 무슨 우리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아? 아니요. 안 하지. 그럼 뭐가 재밌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한다. 어떤 얘기? 사랑의 얘기. 근데 이것도 더 생각해봐. 내가 남자친구랑 막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재밌어? 아니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러면 쓰레기 자식 하면서 썰 풀어주는 게 재밌어? 썰 풀어주는 게 재밌어. 이별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더 재밌거든. 그래서 사람 중에서 특히나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게 고려소교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아 맞아, 필기하러 안 했구나. 이거 밴드 페이지 있으면 백지이거든요. 밴드 페이지. 필기하면 필기 하나씩 들으세요. 지워 그려야겠다. 다 썼어? 다 썼어? 지우라, 넌 이해하면서 쓴 거 맞아? 네. 다 됐지? 거의 다 됐지? 그래서 고려소교의 대표 작품을 하나 볼 거예요. 그게 이제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가시 작품입니다. 저는 어때? 좀 익숙하죠? 기억나네요? 진짜? 그럼 처음에 대답할 수 있겠지? 오, 알겠어. 이제 혹시 몰라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용어를 설명할 거예요. 이게 종이야. 시가 이렇게 써있다 쳐. 이걸 뭐라 부르지? 연. 좋아요. 자, 요거 한 줄을 뭐라 불러? 행.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연이 있다는 건 연이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죠? 맞아, 아니야? 무슨 소리지? 알겠지? 이제 할 거야. 1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 뭔가 모르는 말들이 막 써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 안 나는 내용을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 음보 개념 기억나? 음보? 기억나? 그럼 요 시는 몇 음보 같아? 3음보 같아? 얘들도 3음보 같아? 그럼 어떻게 끊어볼 건데? 3음보라는 가정하에 가연은 어떻게 끊어보면 될까? 응. 진짜로? 연을 어떻게 끊어볼 것 같아? 3라고 하면 세 번째 말고 되거든?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를 가시리 있고 나만으로 끊으려는 거야. 이렇게 끊어주시면 안 되고 제가 끊어드릴게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도대체 가실이 있고 한 다음에 뒤에 나란이라는 글자는 왜 해석을 안 하냐? 정말 기억나? 이거 왜 해석 안 했었는지 기억나? 어머나. 이게 뭐냐면 여음구라는 게 있어요. 너희 한국사에서 잉여재산 배웠지? 안 배웠어? 이효생산물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래, 남는 거. 이 여자가 남물 여자거든. 그래서 여음구라고 하면 음이 남아서 넣는 글자라는 거야. 이 단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미 없이 그냥 음이 비어가지고 넣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없는 걸로 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음구라고 하기도 하고 조흥구. 흥을 불러 일으키는 구절이 따라서 조흥구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다 쓴 것 같으니까 해석을 해볼게. 가실이 뭐가 뭐냐면 갈 거야? 너 진짜 갈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 버리고 갈 거야? 이러는 요 내용이에요. 정확히는 존댓말이긴 해요. 가실 겁니까? 가실 겁니까? 이거긴 한데 그냥 갈 거야? 너 나 버리고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1연. 그다음에 2연을 봤더니 말로는 어디 살라 하고 이게 뭐냐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1연, 2연은 이런 내용이네. 지금 화자가 있어. 화자가 있는데 뭔가 화자가 하는 말을 듣는 상대방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일단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상대방이 지금 화자한테 뭐 하자고 하는 것 같아? 헤어지자고 하는 것 같지? 그래서 화자가 너 진짜 나보고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려소 유교의 대표 주제인 이별과 관련된 시군. 나보고 어떻게 살려고 나 버리고 갈 거야까지 이연했고요. 사면을 봤더니 잡사가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잡아두고 싶대.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날 떠나려고 하잖아. 그래서 널 잡아두고 싶은데 서운하면 아니올시라. 그게 뭐냐?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약에 잡아. 그래서 너 기분이 상해. 그럼 나한테 진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무서워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연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지는 알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했었거든 방학 때. 이거 뭐게? 어머나 연연 알지? 정말 알지? 무슨 뜻이게? 내가 방금 해석해줬는데 리을시라는 무슨 뜻이게? 뭐뭐 할까 두렵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리을시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뜻이에요. 지율아 너는 영구 하나 쓴 거야? 네? 영구 하나 쓴 거야? 그러면 결론으로 말하면 이거지. 나 버리고 갈 거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 버리고 갈 거야? 내가 너 잡고 싶은데 너가 내가 잡아서 기분 상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무서워. 가 3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결정을 했잖아. 내가 너 잡고 싶은데 안 잡기로 했어. 그래서 사연 보시면 서러운님 보냄이 가시는데 돌아오소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야 서러운임. 왜 서러워? 이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러운임을 내가 보낼 테니까 임 보고 너 가자마자 바로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보내줄 테니까 너 바로 돌아와 하는 게 이 가시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별의 대표시라서 갖고 왔던 거고. 얘들아 이거는 그냥 문학 풀면서 상식인데 딱 보고 얘가 평민의 작품인지 양반의 작품인지 어떻게 하면 됐었지? 옛날에 얘기해줬었는데 연나 기억나? 뭔지 알아? 작자 미상으로 돼 있으면 평민이에요. 작자 미상이라는 건 작가가 누군지 안 남는다는 뜻이거든. 근데 평민들의 노래는 원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니까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양반들의 노래는 양반들이 직접 자기 이름 걸고 글로 적어놓거든. 그래서 이름이 남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봤어. 이별하는 내용 대표 고려 소교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형식적인 면을 보려고 해.
뭐가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괜찮아? 형식적인 건 볼 거야. 이거 몇 음보? 3음보. 가실 있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 했죠? 그럼 요 글자 써도 한번 해볼래? 했어? 3음볼로 잘랐잖아. 글자 수 몇 글자? 3개로 잘랐으니까 3개로 나눠서 해야지. 그치? 그럼 이거 음수를 따지면 무슨 조? 음수율이 뭔지 기억나니? 기억나? 음수율? 글자 수로 따지는 거잖아? 3, 3, 2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3, 3, 2조라는 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번호키겠지. 이 3, 3, 2조 갖고 가시리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청산별곡이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어? 청산별곡이라고 이제 언젠간 여러분 무조건 배워야 되는 필수 작품인데 그것도 3, 3, 2조예요. 고려 속에. 이건 있고 한별아, 내가 이거 중에 해석 안 한 구절이 있다. 3. 번째 있는 거. 그치? 위증질과 대표성대 이거 해석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 안 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잘 보시면 위증질과 대표성대는 첫 번째 형태만 나오나요? 맞아? 첫 번째 형태만 나와? 아니지. 저건 어디에 나와? 그치? 1, 2, 3, 4형 마지막에 다 반복돼서 나오죠? 이런 구를 뭐라 부르냐? 후렴구라고 불러요. 후렴구는 매 연마다 반복되는 구절을 후렴구라고 불러. 됐어? 이거를 설명을 해. 원래 평민들의 노래였어, 가시리.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고려말에 어떤 일이 있었게? 고려말에 혹시 시험 보고 까먹은 거야? 아니지. 고려말에 어땠어, 고려 상황이? 유민아, 고려말에 상황이 어땠어? 안 좋았지. 여기저기서 막 쳐들어오고 알지? 공문세족이 막그 템포 부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 말에는 되게 나라 자체가 혼란스럽고 좋지 못한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왕들은 바로 잡으려고 했게 안 했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밤마다 술 마시고 이제 막 놀아요. 연애를 한다고. 맨날 놀아. 근데 생각해보면 놀아야 되잖아? 놀 때 꼭 빠질 수 없는 게 뭐야? 술이랑 술만 있으면 안 되잖아. 가요. 노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왕들이 노래가 필요했어. 자기가 놀 때 들을 수 있는 노래. 근데 양반들의 노래는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재미있는 평민이를 부르는 노래를 궁중으로 들고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궁중으로 들고 왔어. 근데 임금님을 앞에다가 놓고 막 사랑하는 님 떠나실 건가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어때? 어울려? 안 어울리지. 그래서 뭐를 하냐면 임금님 마음에 드는 구절을 넣자 이거야. 그게 뭐였냐? 위증제가 대평성대. 대평성대가 뭐냐면 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는 뜻이거든. 위증제가 대평성대가. 근데 대평성대가 태평성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위증제가 대평성대,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즉 임금님한테 하는 말인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고려 속의 후렴구는 궁중 편입의 증거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지 다 적었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고려 수교의 형식적인 특징은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몇 개로 끝날 거? 3개. 그걸 뭐라고 했지? 3음보. 또 연마다 뭐가 있어? 후렴구가 있어요.
다음에 연이 합쳐져 있어,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 분연체라고 해요. 요게 형식적인 특징이에요. 고려소교회.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왜냐면 현대시는 연이 있어? 너희 산수유나무 생각해봐. 연이 있어? 있었어? 산수유나무? 없었잖아. 그래서 걔랑 구별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얘들아. 1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분연체 332 후렴이고 이런 단어를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9번 또 보기 내용이 이해가 가야 해. 이해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는 거. 이제 이해가 돼? 유빈아 이해돼? 네.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거요? 어. 그 어. 조연수가 공부되는 게 어.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그 공중 음악을 틀으니까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고려가 거의 망해가고 있었잖아. 알지? 근데 그러다가 왕이 이성계한테 미친 명령을 내린 것도 알죠? 알아? 처음 들어? 알지? 이미 알지? 네. 뭐라 하는데? 네? 뭐라고 하는데? 그거 위화도를 그러면 간단히 뭐야? 고려 말에는 거의 이제 왕이 정치도 제대로 안 하고 놀자 판이었어. 근데 그 와중에 이성계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중국 좀 치고 오라고 해. 뭔 느낌이냐면은 지금 정은이가 인연이 보고 가서 나 좀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성계가 딱 듣고 아 이건 진짜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요. 돌리고 그대로 그 군사를 몰고 어디로 가? 어디로 가지 오늘? 에서 돌렸어. 돌려서 그대로 왕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협박하는 거야. 너 왕이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왕이 되게 누구야? 이성계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열려? 조선이 열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고려에 살던 사람이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이란 나라가 됐대. 우리나라가. 어때? 어때? 싫어. 싫지. 싫지. 갑자기 생각을 우리나라가 조선이 됐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납득을 당연히 못해요. 이게 뭔 느낌이냐면 봐봐.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어. 근데 연우가 갑자기 나를 쫓아내고 여기 자기 선생님을 하겠대. 애들이 납득을 할 것 같아? 안 하겠지. 정당하지 않잖아. 야 조선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을 세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을 생각을 바꿔놔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정당한 왕이라고 백성들한테 세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세뇌를 하려고 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뇌 수단이 뭐게야? 맞아요. 조인교예요. 조인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려는 어떤 종교였어요? 불교였거든. 그러다가 조선 때 어떤 종교가 돼? 유교로 바꿔. 왜 바꿨냐? 설명해 드릴게요. 너 유교 사상이 뭔지 알아? 윤빈 알지? 유교 사상. 이 형 알지? 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개방적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사상인 것 같아.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유교 사상 자체가 이거야. 하늘이 정해준 직업이 있다. 각자.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직업을 맡아서 잘해야 된다. 플러스 부모님한테는 뭐 해야 돼? 효도를 하고 임금한테는 충성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임금은 백성들의 엄마 아빠, 어버이니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유교예요. 그럼 이제 세뇌시키는 거지. 봐봐. 임금은 유교 사상 자체가 임금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된 거 하늘에서 정합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늘에서 정해준 임금이 이성계는 백성들의 어버이야.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야 돼. 이걸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사상까지 이어지게 되냐? 너희 그거 알아? 옛날 사람들은 결혼할 때 서로 얼굴 알았게 몰락해. 모르죠. 결혼식 당일날에 서로 알게 되거든. 그게 왜 그러냐? 남녀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유교 사상 때문이야. 이 얘기를 왜 구질구질 하냐? 이때 당시에는 유교 학자들이 여자는 집에서 내조를 해야 되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준 천명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때 유교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여자들은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집에서 집안일 하는데 글을 알아보자 뭐해.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름이 남아있는 작품, 그러니까 작가 이름이 남아있는 작품 중에 여자의 비율은 10분의 1 정도. 여기까지 이해돼?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 중에서 기록에 좀 자주 많이 남아있는 게 기녀가 쓴 작품이에요. 그 얼마 없는 여자 작품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녀, 시조. 그런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도대체 기녀들은 왜 글을 쓸 수 있었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희 기녀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기생의 느낌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기녀가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악기 연주도 잘해야 되는 약간 연예인 느낌?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인먼트? 그 정도의 역할을 했었거든? 그러면서 양반들이 기녀랑 놀 때 어떻게 놀았냐? 어떻게 놀았을 것 같아? 술만 냈다 먹었을 것 같아? 생각해봐. 조선시대 양반들이 기녀랑 논 다음에 술만 그냥 냈다 마셨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민기너? 뭔가 아닌 것 같지? 어떻게 놀았냐면 양반이 술을 한 잔 마셔. 그러고 시조를 하나 엿봐요. 그러면 기녀도 술 한 잔 마시고 거기에 답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똑했어야 됐다. 시를 지을 수 있었어야 됐다. 그렇게 지을 수 있게 된 기녀들이 남긴 시조가 이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해야지.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사극을 잘 안 보나? 본 적 있어? 없어? 그 한 번씩 양반들이 기녀한테 너 내가 첩으로 삼아줄게. 나랑 결혼할래? 이러는 게 있거든. 그러거나 아니면은 기녀가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지거나. 근데 둘은 이어질 수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러면 기녀는 사랑을 하면 반드시 이별을 겪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기녀시조의 주제는 주로 이별이에요. 이건 납득이 안 가? 왜 이별한지 이해가 안 돼? 기녀는 신분상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얘도 주제가 다 이별이다. 앞에 가실이랑 연관되는 주제라서 들고 오는 거고요. 너희 기녀 기생하면 제일 유명하게 아는 게 누구야? 황진. 맞아. 그래서 황진이 시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얘들아 혹시 그거 기억나? 산수유나무에서 등장한 표현법 중에 그늘, 노란 족산 5대 이거 기억나지? 그거 내가 뭐라 할게? 그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거 기억나? 설명해줄까? 관념은 개념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대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추상이 뭐였어?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런 대상을 추상이라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아무거나. 행복, 맞아. 사람 이런 것들이 추상적 관념 대상이라고 하면 구체화는 눈에 보이듯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 얘기 한번 했었어. 만약에 이 표현법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럼 명계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는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시다 라고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뭔 내용이냐면 시간을 자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기억나? 기억나 진짜? 기억나 안 나? 나? 제가 요시를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제목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에요. 너희 동지라는 말 들어봤어? 동지파 쪽? 뭐게? 지금 너무 알 것 같지? 네. 뭐죠? 그 팥죽 먹어서 귀신 내쫓는 거예요. 맞아. 근데 왜 하필 동지게? 맞아요.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게 동짓달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 동지가 있는 달, 겨울. 첫 번째가 이거야. 동짓달의 기나긴 밤. 겨울에 밤이 너무 긴 거야. 근데 시간이 이렇게 라고 하면은 이 시간의 한 허리를 베어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황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게 된 거예요. 이별하고 혼자 밤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혼자 외로운데 밤은 또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 긴 시간 중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두 번째 줄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불 밑에 잠깐 시간을 저장해 놓고 싶대. 여기까지 이해돼? 이불 밑에 잠깐 시간을 저장해놔. 저장해놨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세 번째 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른님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오신 날 그 밤에 이 저장해놨던 시간을 다시 펴서 쓰고 싶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윤민아 이해돼? 그럼 봐봐. 시간이란 건 사실 자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럼 추상적 관념이 아니야. 추상적 관념이지. 근데 그걸 자른다, 막 저장한다.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와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이해돼?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형식을 좀 뜯어보려고 해요. 잘 봐. 지우라. 근데 몇은 뭐 같아? 할 수 있어. 찍어봐. 3은 뭐야? 어떻게 세 번 끈을 읽을 건데? 몇은 뭐 같아? 5은 뭐야? 뭐? 그 중간은 없어? 네? 3원보와 5원보의 중간은 없어? 아 4은 뭐야? 4원보 같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에 단어리를 떼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미굽이 혈이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시랑은 반대되죠. 고려 소교 같은 경우에는 몇은 뭐 3은 뭐 시조는 이게 시조예요. 조선에 시조는 몇은 뭐 4은 뭐. 그 다음에 아까 고려 소교에서도 글자 수 셌어. 3, 3, 2조 이런 식으로 셌잖아. 요것도 글자 수 세볼 거거든요. 세볼 건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